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원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특례 축소 우려와 함께 5월 국회 통과도 단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지 94일 만에 심의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입니다. 공청회는 진술인들이 강원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위원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강원특별법에 담긴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특례가 너무 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원도에 해줘야 하냐는 부정적인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정부가 반대가 심해. 그걸 알아야 돼. 현재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법안 수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라면 당초 전부 개정안에 담았던 각종 특례가 크게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00%는 아니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출범에 맞춰서 일정 부분은 이제 협의가 돼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법안 내용에 이번에 담아서 갈 거고. 강원도는 막판 협상에서 규제 완화보다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넘겨받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입니다.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행안위 제1소위에서 다뤄집니다. 오는 22일쯤 개최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행안위 전체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30일 열릴 예정인데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까지 남은 날이 일주일 남짓입니다. 강원도가 바라는 강원특별법 5월 국회 통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청취 역정인 위대한 강원도민 10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위대한 강원도민 10만 인터뷰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강원도민과의 소통 프로젝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춘천시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18개 시군,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년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역대 가장 더운 봄이라더니 갑자기 때 아닌 꽃샘추위가 닥치면서 농작물 냉해가 잇따랐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냉해를 입은 사과와 배 등 과일나무 등은 열매도 맺지 못해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피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천의 7,200제곱미터 규모 사과 농가입니다. 꽃순마다 2-3개씩 작은 열매가 달릴 때이지만 나뭇잎만 무성합니다. 그나마 맺은 열매도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힘없이 떨어집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으로 냉해를 입은 겁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4월 초와 말, 이달 초에 한 차례 서리가 내렸습니다. 사과 10개 달짜리에 그저 2개, 2-3개 달기도 힘들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6,600제곱미터 규모 배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나무 200여 그루가 모두 냉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수확은 불 보듯 뻔하지만 내년 농사를 위해 농약과 비료를 안 쓸 수도 없습니다. 100%라고 봐도 돼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해서 농사 이제 수확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초작에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리니까. 9일까지 강원도에 접수된 냉해 규모는 83헥타르로 축구장 110개 면적입니다. 특히 이번 냉해로 강원도 주요 재배작물인 감자 피해도 있었지만 복숭아와 배, 사과 같은 과수작물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 조사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 시기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수를 제외하고 나면 이번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는 더 클 전망입니다. 보험에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일단 집계는 좀 정확히 내가지고 그걸 갖다 피해 보상을 처리하면 좋은데.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농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의료시설과 음식점, 미용실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이 사라지는 농촌. 이 때문에 다시 인구가 줄고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 지원, 오랜 기간 꾸준히 활동할 마을 전문가 육성, 여기에다 원격 의료 도입 등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필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활동가가 동네 곳곳 어르신이 사는 집을 찾아 불편한 데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이거는 왜 했어? 이거 뭐 왜? 목이 아파서요. 아파가지고? 예. 그래 아침 뭐 좀 드셨어? 원주와 횡성, 영월 등 강원도 16개 사회복지관이 공동 추진하는 이웃의 재발견으로 행정이 아닌 민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보면 서로 인사얘기 많이 쌓인지가 청소도 해주고 또 병원도 모시고 가고.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 취지로 이웃의 재발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 1인 가구에 맞춘 방문 돌봄 서비스로 이 통장을 비롯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활동가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민간에선 활동가 수당 등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지자체가 개입할 땐 복지, 의료, 경제 지원, 교통 등 각각 분리된 행정 칸막이를 거두고 농촌 공동체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2019년 농촌 공동체과를 신설한 충남 청양군은 주민자치와 로컬푸드, 공공급식, 농촌 개발 등 농촌 공동체를 위한 행정을 통합하고 마을 활성화 재단을 설립해 장기간 활동하는 마을 전문가를 확보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업무가 한 과에 있으니까 분산되지 않고 집중돼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 읍면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선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지도 많고 산간 지역도 있고 적경 지역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지리적으로 취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소멸에 관련해서라도 특별법에서라도 원격 의료에 대한 것이 반영돼서 가장 시급한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 전문가와 농촌 통합 행정이 잘 융합되면 지역 소멸을 어느 정도는 막거나 최소한 늦출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을 시키면 그거 받아들여 하는 건데 그 말고 독자적으로 민간에서 나오는 수요들을 받아들이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과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민간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간적 조직을 다 알 수 있으니까 행정과 민간 지원 조직 사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육성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균형발전 특별법 등 여러 법으로 쪼개진 농촌지역 공공교통수단 지원도 농촌 현실에 맞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민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여전한데요.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크레인이 새까맣게 타버린 건물 벽면을 쉴 새 없이 무너뜨립니다. 먼지가 멀리 날리지 않도록 건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건물 역시 철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실려 나갈 때마다 집주인의 애정과 정성이 깃든 걸 생각하면 철거 업체 직원들의 마음도 숙연해집니다. 이재민들 집주인들 보면 와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또 하루빨리 터전에 이제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봉사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소 피해를 입은 건물을 중심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철거가 시작됐지만 산불 피해 지역 곳곳에서는 불에 탄 채 여전히 방치된 건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타버린 집이지만 그냥 버려두기 안타깝고 아쉬워 열심히 잔해를 정리하는 이재민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경포 일대에는 여기저기 여전히 화마의 상흔들이 남아 있습니다. 울창한 푸른빛을 자랑하던 경포 일대 송림은 화마에 붉게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임시 거처로 옮겨갔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이곳 이젠을 비롯해 LH 아파트나 펜션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레나 텐트 속에서 지낼 때보다 몸은 편하지만 아직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불 나고 난 후로 지금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고 여긴 또 내 집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떠나야 되는 집이니까 뭐 어떻게 사다가 뭘 해놓지도 못하고 옷도 많이 사오면 나중에 이게 또 옮겨야 되는데. 잿더미 사이로 서로 의지하고 돕는 사이 희망도 조금씩 솟아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당한 한 이재민은 한 달 내내 이재민들의 의류 세탁을 돕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보다 어르신들도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이제 마음적으로라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지급기한 차별과 부실 도시락 논란으로 이재민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가 남았지만 강릉시가 도시락 제작을 자원봉사자의 손이 아닌 전문 업체에 맡기는 등 개선책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반파하고 세입자 가구도 전파와 동일하게 60일간 급식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산도, 집도, 마음도 타들어간 지 한 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막막한 마음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4월 강원도 고용률은 64.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86만 1,000명으로 3만 5천 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3만 4천 명이 늘어 88만 3천 명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3만 2천 명, 건설업은 6천 명이 늘었지만 제조업은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강원대학교 창업중심사업단이 2023년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에 참여할 8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사업화 모집에는 강원 지역 초기 창업기업 814개 업체가 신청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은 사업 단계별로 예비 창업자는 4,800만 원, 초기 단계는 6,600만 원, 도약 단계 1억 1,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춘천, 원주, 강릉에서 2023 강원 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50개 대학이 참여해 13일 원주 진광고, 20일 춘천 강원대 사대부고, 다음 달 3일 강릉 명륜고에서 진행됩니다. 대학별 입학 사정과들과 입시 상담을 할 수 있고 2024년 대입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 대한 입시 설명회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1층짜리 대형 고깃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식당 직원과 손님 등 5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6제곱미터 규모의 식당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화재로 식당 인근에 있던 원룸 40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내부 환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붕괴된 경기도 분당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가 오는 6월 17일까지 비슷한 구조의 교량 전체를 안전 점검합니다. 분당 정자교는 한쪽 끝은 고정돼 있지만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인데 강원도에는 149개가 있으며 B등급이 76개, C등급이 60개, D등급이 1개, 나머지 12개 교량은 등급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교량시설물의 균열, 파손 여부, 보행로 변형 발생 여부, 상하수도관 등 시설물 추가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 손상과 변형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해마다 발생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여벌레, 꽃매미 등 돌발 해충을 막기 위해 북부산림처, 시군산림부서와 협업 방제를 추진합니다. 돌발 해충은 부화 후 1, 2주 사이 애벌레가 붙어있는 나무를 집중 방제해야 개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돌발 해충은 지난해 1229헥타르에 발생해 사과, 대추, 매실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발생시켰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돌발 해충은 농경지와 인근 산림 지역에 서식하는 특성이 있어 공동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확대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도 직불금을 받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강원도, 시군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 올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일부 신설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1월에 해당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영세 어가에, 어선원 직불제는 1년 중 6개월 이상 일한 어선원에게 각각 1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가 지난해 어린이날에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방문객도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산한 65만 3,900명을 상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간 이용권 소지자 가운데 강원도 밖 외지인 비율이 60%에 달하고 지난해 외국인 5천 명과 학생 단체 관람객 3만 명을 유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람객 2만 명, 학생 단체 관람객 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이용객이 늘자 춘천시가 레저형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노선은 춘천 지역 전체 자전거 도로 376km 가운데 북한강과 소양강 하천변에 위치한 레저형 자전거 도로 3개 노선입니다. 춘천시는 2억 3천만 원을 들여 7월 말까지 자전거 도로 내 교량과 옹벽 등을 집중 점검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이달부터 9월까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작년 5월 이전부터 무선인식 종량제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9곳이 대상입니다. 평가 기간, 전년도 같은 기간 단지별 감량률과 1인당 배출량을 종합평가한 뒤 9곳을 선정해 상장과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종량제, 재활용 봉투를 지급합니다. 원주시가 지역 업체들과 구직자들을 연결하는 9인 구직 해피데이 행사가 200회를 넘겼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기업 도시로 이전한 네오바이오텍을 포함해 20개 기업이 생산직과 기술직, 상담직 등 여러 직종에서 모두 21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9인 구직 해피데이는 지난 2012년 시작해 매월 10일과 25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작년 한 해만 339명이 채용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인재 채용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주 DB에서 원클럽맨으로 활약하며 3차례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끈 윤호영 선수가 은퇴합니다. 지난 2008년 원주 DB에 입단한 윤호영은 16년 동안 통산 516경기에 출전해 4,000득점을 기록했고 2011-2012 시즌에는 각종 신기록을 달성하며 정규리그 우승과 더불어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윤호영은 은퇴를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절할 것 같았다며 팬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즐겁게 농구를 했기 때문에 미련은 없다고 은퇴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호영의 은퇴식은 다음 시즌 원주 홈 개막전에서 열립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농자재 보관용 임시 창고를 공급합니다. 강릉시는 산불로 주택이나 부속 건물이 전소돼 자재 보관이 어려워지자 임시 창고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50동을 2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1차로 27동을 우선 공급합니다. 우리나라 선종 불교의 성지 양양 진전산의 일부 문화재 복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양양군은 국비를 포함해 모두 1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전사 부지 내에서 스님이 불상을 모시는 이른바 승방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 3층 석탑과 보물 제439호 진전사지 부도가 있는 진전사는 우리나라의 선종을 들여온 도의선사가 9세기경에 창건한 절입니다. 홍천 석화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욱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학교 이전 필요성에 공감해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석화초와 홍천중은 통학거리와 학교 주변 환경 문제로 꾸준히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